오늘은 베네수엘라 대사관 앞에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최근 혹자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또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네수엘라 여성들처럼 칠불에 몸을 팔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 경제가 침체된 건 맞지만 그만큼 그 위기로 빠져들어서 베네수엘라 경제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강남기 삼촌은 베네수엘라 경제처럼 한국 경제가 폭망할 것인지,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베네수엘라 경제하고 비교할 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인구부터 비교해 볼게요. 한국은 5,100만 명이 현재 조금 넘어간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가장 많을 때 2016년 정도인데요, 3천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로 3천만 명이 훨씬 더 못 미치고 있죠. 수백만 명이 이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 상황들이 왜 어려워졌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한 동영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는 경제 수치, 통계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의 경제 수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 수준이 비교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베네수엘라가 정말 복지 때문에 망했는지, 그리고 정말 남미의 부국이었는지, 한국이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관리청 EI에서 지난해 발표한 전세계 원유 매장량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채굴에서 사용 가능한 원유의 양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순위입니다. 10위 나이지리아, 9위 리비아, 8위 러시아, 7위 아랍에미레이트, 6위 쿠웨이트이고요. 4위와 5위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3위는 놀랍게도 캐나다입니다. 남은 두 나라인데요. 여러분도 짐작컨대 둘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라는 건 예상을 하시겠죠? 그런데 보통 석유가 제일 많이 묻힌 나라면 어딜 생각하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보란듯이 깨고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18%가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다고 하죠. 엄청나죠? 아니, 그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던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만약 저 석유가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이 됐겠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저러한 천연 자원, 신의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징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 수치를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로 GDP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이것은 IMF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2001년 1230억 달러였던 베네수엘라의 GDP는 2002년 950억 달러, 2003년 83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로 2011년 3,340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미국의 시일가스 혁명으로 유가가 하락하자마자 GDP는 점차 감소해서 2014년 2,12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230억 달러로 반전을 하는가 싶더니 2018년 9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GDP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2001년 5,33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인 2007년 1조 1,222억 달러를 기록하기까지 고작 8년 만에 2배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2008년 1조 20억 달러, 2009년 9,0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춤하지만 2010년 1조 940억 달러로 반전하더니 2018년 1조 6,190억 달러를 기록할 때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뤄내죠. 애초부터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경제는 체급 자체가 다른데요. 인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1.6배가량 크지만 2001년도 시점에도 경제 규모는 한국이 4.3배가량 컸고요.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가 컸던 2011년 당시에도 한국 경제는 베네수엘라보다 3.6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8년 이래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컸던 적이 없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한국이 1986년에 베네수엘라를 추월한 이래 단 한 번도 베네수엘라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건 역시 IMF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베네수엘라는 2001년 3.4%로 상승했지만 2002년 마이너스 8.9%, 2003년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며 후퇴합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18.3%를 기록하며 엄청난 반전을 보이는데요. 이 수치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신화인 한국도 단 한 차례 기록하지 못한 수치이죠. 석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기록은 1973년에 14.8%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10.3%, 2006년에도 9.9%, 2007년 8.8%를 기록하며 호황을 만든 듯 했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2009년 마이너스 3.2%, 2010년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며 경제는 다시 후퇴하고 맙니다. 2011년 5.6%로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2013년 마이너스 3.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마이너스 17%, 2016년 마이너스 15.7%, 그리고 2018년 마이너스 25%로 역대급 수치를 매해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1980년대, 90년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단 한 차례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한국은 1954년 한국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역성장한 것을 기록한 것 이외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 타임에서 국뽕 한번 취해주시죠. 아무튼 자료로 돌아와서 한국은 2001년 4.5%, 2002년 7.4%를 기록하고 2000년대 중반 5%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뤄내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0.7%의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2018년 2.6%를 달성하기까지 선진국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당나귀 삼촌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금이 포함된 외환보유고인데요. 98년 IMF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저희가 외환보유고에 금이 포함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자료 보시죠. 베네수엘라는 2001년 12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 430억 달러로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고로 많은 외환 보유액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급기야 97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의 국가 부도 상태이긴 하지만 저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국가 부도를 맞이할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고가 251억 달러였죠. 하지만 이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까지 합한 금액이었고 정부가 보유했던 외환 보유액은 10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위기 때 이미 국가 부도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2001년 102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7년 2625억 달러를 기록할 때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외환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으로 인해 2015억 달러까지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빨리 장관을 경질하며 상황을 수습하고 이듬해 2704억 달러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17년 3888억 달러를 기록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지긋지긋한 외환위기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한국에 다시 IMF식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런 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연도별 기준으로 1991년 이래로 한국보다 많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에도 말이죠. 네 번째, 이것은 경상수지인데요. 이것은 JYP의 배수지항 같은 그런 수지가 아니라 무역수지의 서비스 산업과 3차 산업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수지입니다. 이것은 세계은행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1년 19억 달러, 2002년 76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 3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뤘는데요. 2009년 4억 달러로 급감한 경상수지 흑자는 그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2015년 1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듬해도 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이래로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데요. 2001년 21억 달러 흑자, 2002년 40억 달러 흑자, 2006년 21억 달러, 2008년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 이외에는 100억 달러 미만의 흑자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1051억 달러 흑자를 내며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긴 나라인데요. 독일, 일본, 중국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섯 번째,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된 삶을 누리냐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 역시 세계은행 자료고요. 자료를 보시죠. 베네수엘라는 2001년 12.5%였던 물가 상승률이 2002년 22.4%로 급격히 오르더니 2003년 31.1%로 솟구치죠. 앞에서 보셨듯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세인데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에도 2013년까지 10에서 30%를 오갔던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2014년에 접어들면서 57.3%, 그리고 2015년에 111.8%를 돌파하더니 2018년에는 92만 9,789.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국민들의 대탈주에 불을 지폈죠. 반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2001년 4.1%,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8%를 제외하면 1에서 3%대의 양호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013년 이후 0에서 1%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종종 디플레이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셨으니 아시겠죠? 이 5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가, 경제 상황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들이 있죠.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과다한 복지 비용을 지출해서 그대로 망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또 그것도 한번 수치로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을 OECD 국가는 OECD 비율로, 비OECD 국가는 UN의 자료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베네수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2001년 11.9%, 2002년 11.1%를 기록한 국가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대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4년 18.8%를 기록한 이후로는 아예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국가 내부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치가 높은 것일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웃 국가들을 보시죠. 우선 브라질은 그래프에서도 보시듯 12에서 15%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그렇게까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 나라를 더 비교해보죠. 남미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인 칠레입니다. 11에서 16%의 수준으로 칠레에 비해 베네수엘라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한국과 FTA를 체결할 정도로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칠레마저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복지도 망했다는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경제의 발상제와 자유시장경제의 지배자인 두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은 2001년 17%에서 2013년 20.4%를 기록하기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2018년 20.1%로 낮아지긴 했지만 10% 후반에서 20%대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흔히 의료보험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국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14에서 18% 수준의 지출은 매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GDP 증가 그래프를 찾아보신다면 비율은 고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의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요즘 제일 핫한 일본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16%대의 사회보장 지출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014년에 들어서 21.9%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OECD의 2014년 이후 일본의 자료가 없어서 2014년까지만 말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의 차례인데요. 한국의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01년 당시는 물론 개발도상국이긴 했지만 고작 GDP 대비 4.9%를 사회보장 부분으로 지출할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열악한 국가였습니다. 2018년 기준 11.1%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국가들에 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OECD 평균을 살펴볼 텐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17에서 18%, 그리고 2010년대에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이것만 보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한 것은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96.5%로 원유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폭 때문에 거기에 쓸려 들어간 것이죠. 한국은 그 높은 반도체가 20%가 안 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5대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처럼 과도한 복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쓸려 들어가서 망한다고요? 이것은 우려가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가 20%, UAE가 17%, 베네수엘라가 가장 높은 사회보장 비율을 했을 때가 18.8%, 한국은 이제 복지가 화두가 된 상태에서 겨우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는 경제 구조도 아닐 뿐더러 수치상으로는 복지 과잉이 절대 아닙니다. GDP 대비 세수 비율인데요. 이것은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1년 11.4%, 2002년 10.6%를 기록한 이후 10에서 20% 수준의 세수를 확보해 오다가 경제 위기가 터진 2017년 6.7%로 급감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복지 정책을 확대로 망한 나라라고 불리는 베네수엘라가 이 정도인데요. 이제 한국을 보시죠. 한국은 2001년 21.7%, 2009년 23.7%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20% 초반을 기록했고요. 2010년대에 이르러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26.9%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세수는 지난 17년간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친 세수가 복지로 쓰인 비중 자체가 높지 않았고요. 당연히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한국 경제의 문제인 양극화가 심화되었죠.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경제와 한국 경제를 통계로 비교해 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작은 국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개연성으로 맞춰서 상상을 합니다. 그게 좋게 봐줘서는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경제를 얼어붙게 하는 나쁜 심리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면서 그 비교를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해봤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생겨서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